안녕하세요, 별남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알고 계신가요? 아이폰이 나온 지가 벌써 15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나온 아이폰 중 어떤 제품이 가장 많이 팔렸는지 이거를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사실 저희가 이 컨텐츠는 예전에도 좀 준비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되게 많이 좋아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마침 여러가지 좀 업데이트된 정보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2023년 버전으로 과연 어떤 아이폰이 제일 많이 팔렸는지 이걸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5위부터 살펴볼 건데요. 5위는 바로 아이폰 5입니다. 2012년 9월 12일에 공개된 제품인데요. 출시 이후에 약 7천만 대 정도의 판매를 기록했습니다. 아이폰 5는 아이폰 4보다 좀 더 얇고 좀 더 가벼워진 모습으로 나왔는데요. 우리가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이 라이트닝 포트가 처음 들어간 제품이기도 하죠. 사실 이렇게 생각해보면은 굉장히 애플의 고집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지금 벌써 이 라이트닝 포트를 10년째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 정말 대단한 것 같기도 합니다. 아이폰 5는 스티브 잡스가 살아생전 기획한 마지막 아이폰이기도 한데요. 잡스는 2011년 11월 아이폰 4S가 발표되고 하루 뒤에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팀 쿡의 지도하에 이제 개발이 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팀 쿡이 핸들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공개 다음날 판매를 시작한 지 1시간 만에 200만 대가 팔렸고요. 전작인 아이폰 4S가 24시간 동안 100만 대를 판매했는데 아이폰 5는 이것보다 2배나 더 판매를 기록한 거죠. 그리고 처음으로 이어팟을 넣어준 아이폰이기도 합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렇게 인기가 많았던 아이폰 5가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인기가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국내 출시 같은 경우도 계속 조금씩 미뤄지면서 담딸폰이라고 불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결국 12월에 출시하긴 했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기다리다가 지쳐있는 상황이었고 이 틈을 타서 갤럭시 노트2가 엄청나게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국내 소비자들은 큰 화면을 선호하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 경쟁 모델들보다 아이폰 5의 화면이 좀 작은 것도 문제였다고 해요. 결국 나중에는 버스폰 신세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좀 아쉬웠던 인기를 가진 아이폰 5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4위인데요. 4위는 바로 아이폰 7 시리즈입니다. 아이폰 7은 2016년 9월 7일 애플에서 공식 발표한 제품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약 7,830만 대가 판매되었습니다. 아이폰 7에는 좀 재미난 일화가 있는데요. 이제는 너무나 당연한 이 3.5mm 헤드폰 잭, 이게 최초로 없어진 아이폰이 바로 아이폰 7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정말 엄청나게 질타도 받고 논란도 되고 그랬었는데 참 웃겼던 게 그와 동시에 에어팟을 출시를 했어요. 에어팟 같은 경우도 지금은 정말 인기가 엄청나게 많지만 출시 당시만 해도 그렇게 인기가 많은 제품은 아니었어요. 이 제품 디자인이 약간 콩나물 같이 생겼다고 해가지고 엄청 비난받기도 했던 제품이죠.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엄청나게 큰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한때는 블루투스 이어폰 시장에 5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진 적도 있을 만큼이니까요. 이런 걸 보면 정말 애플이라는 기업이 가끔씩 황당한 짓을 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그게 시장의 기준이 되어버린다는 게 참 신기한 것 같기도 해요. 아무튼 아이폰 7에는 기존에 사용하던 물리식 홈버튼 대신에 햅틱 엔진을 이용한 홈버튼이 들어갔고요. 이건 직접 눌리는 게 아니라 진동 피드백이 오는 방식인데 얼마 전에 나온 아이폰 SE 3세대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방식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이폰 6에서 디자인에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제품이긴 했는데요. 아이폰 6와 비교를 해보면 후면에 있는 안테나선 이것 정도밖에는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나온 아이폰으로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몇 년 전에 출시한 아이폰 12와 아이폰 13 있죠. 이 두 제품이 차이가 거의 없는데 요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5와는 다르게 우리나라에서 정말 인기가 많았는데요. KT에서는 예약 판매 실시와 동시에 2만 대가 팔렸고 다른 창구를 통해서는 3만 대가 16분 만에 다 팔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6분 만에 5만 대가 팔린 셈인데요. SKT에서도 1차 물량이 20분 만에 매진이 되었고 2차 예약 역시 1시간 만에 종료되었다고 합니다. LG U+에서도 1분 만에 2만 대가 넘는 예약 판매가 되었다고 하고요. 이때 삼성에서 판매하고 있던 제품이 바로 그 유명한 갤럭시 노트 7입니다. 노트 7은 이제 웬만한 분들은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일명 도시락 폭탄 폰이죠. 배터리가 불에 타는 이제 심각한 이슈 때문에 출시 2개월 만에 단종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미국 공항에서는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비행기를 탈 수 없었어요. 아무튼 삼성의 이런 매우 안 좋은 이슈 때문에 이 아이폰 7이 더 국내에서 많이 팔렸다고도 합니다.
아이폰 7은 7년 전에 나온 아이폰이긴 하지만 iOS 15까지도 업데이트해서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iOS 16이 나오긴 했지만 정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최신 iOS를 사용할 수 있었던 거죠. 아무튼 가장 많이 팔린 아이폰 4위에 아이폰 7이 선정되었습니다. 역대 가장 많이 팔린 아이폰 3위는 바로 아이폰 11 시리즈입니다. 3위부터는 판매량의 단위가 이제 천만이 아니고 억대로 올라가는데요. 아이폰 11은 2019년 9월 출시 이후에 무려 1억 210만 대가 팔렸다고 합니다. 아이폰 11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채널에서 제일 처음 리뷰한 아이폰이기도 한데요. 뭔가 그래서 좀 더 애착이 가는 그런 아이폰이기도 합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뭐 인덕션 디자인이다, 뭐 바주카포 디자인이다, 뭐 환공포증을 불러일으킨다 등등 아무튼 무지무지하게 이슈가 많았던 아이폰이기도 한데요. 근데 그것과는 다르게 인기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아이폰 11부터 프로 맥스 그리고 일반 라인업 이렇게 나누어지기 시작했고요. 미니나 플러스 모델이 추가되긴 했지만 현재까지 이 모델명이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어요. 2019년도에는 5G 스마트폰이 나오기 시작한 해이기도 한데 아이폰 11 같은 경우는 5G를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다른 스마트폰보다 더 높았는데 아이폰 11의 인기 비결이라면 뭐 좋은 카메라 성능 그리고 아주 뛰어난 A13 바이오닉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도 아이폰 칩셋은 성능이 가장 좋긴 하지만 이때도 다른 스마트폰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이폰 11은 출시 이후에 단일 모델 기준 2020년에 가장 많이 팔린 스마트폰으로 기록되기도 했는데요. 2020년 상반기에만 무려 3,770만 대가 판매되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죠. 이 당시 2등이 갤럭시 A51이었는데 2위와 비교해서 무려 3배 이상 많은 판매량을 기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갤럭시 A 시리즈보다 가격도 훨씬 비싼데도 말이죠. 아이폰 11 시리즈는 이제 출시한 지 3년이 지나긴 했지만 여전히 잘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죠. 저도 제 주변 지인들을 보면 여전히 아이폰 11 쓰고 계신 분들이 제법 많이 있어요. 뭐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여전히 성능이 쓰기에 괜찮다는 소리겠죠. 특히 프로 맥스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정말 오래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찾고 있을 정도로 사랑을 받았던 제품이라고 할 수 있고요. 뭐 현역으로 뛰기에도 전혀 문제없는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아이폰 11 정말 많이 팔렸네요. 다음은 바로 2위인데요. 2위는 바로 아이폰 12 시리즈입니다. 아이폰 12는 2020년 10월 공개 이후에 무려 1억 900만 대라는 어마어마한 판매 기록을 세웠습니다. 아이폰 12 시리즈는 코로나로 인해서 애플 이벤트 자체가 좀 늦게 열리는 바람에 출시일도 기존보다는 딜레이가 되었었는데요. 굉장히 이례적으로 제품을 2번에 나눠서 출시했습니다. 이 제품은 최초의 5G 아이폰이기도 했고요. 새롭게 등장한 미니까지 포함해서 총 4개의 라인업으로 나왔어요. 당시 스마트폰들은 모두 커져만 가고 있었기 때문에 작은 미니의 등장은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예전 경영자인 스티브 잡스의 철학 역시 스마트폰은 한 손에 꼭 들어오는 크기여야 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알맞는 모델이었던 거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결론적으로 잘 안 팔려서 단종이 되긴 했지만요. 아이폰 12 같은 경우는 기존 11 시리즈랑은 좀 디자인이 달랐습니다. 기존에는 좀 매끈한 이런 곡선 느낌이었는데 12로 넘어오면서 굉장히 플랫한 디자인으로 바뀌었죠. 아무튼 이걸 깻잎통 디자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이 디자인이 현재 이제 14까지도 그대로 이어져 온 거예요. 베젤도 기존 아이폰 11 대비 11% 정도 줄어들었고요. 기본 모델까지 드디어 OLED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폰 12 시리즈는 정말 무서운 판매 속도를 보여줬는데요. 출시 7개월 만에 1억대 이상의 판매량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1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스마트폰을 보면 1위부터 5위까지가 모두 다 아이폰입니다. 그 중에서 아이폰 12 시리즈가 1, 2, 4위를 차지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새로운 디자인, 그리고 모든 모델에 적용된 OLED, 5G 지원과 좋은 성능, 이 모든 게 다 조화롭게 어필이 되면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은 번외 순위인데요. 예비 2위 아이폰 13입니다. 아이폰 13 시리즈는 작년 4월까지 약 1억대 가까이 판매되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여러 리서치 사이트를 분석해본 결과 점유율로만 나온 통계 결과도 있고 판매량 자체가 좀 상이해서 정확한 판매량을 파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번외로 정했고요. 정확한 집계는 어렵지만 2020년 작년 한 해 동안 어마어마한 판매량을 보여줬다고 하는데 아마 현재는 아이폰 12의 판매량을 넘지 않았을까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아이폰 13 시리즈는 전작과 굉장히 비슷한 디자인으로 출시했습니다. 일반 라인업의 경우 카메라가 대각선으로 들어가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프로 라인업은 디자인에서 큰 차이가 없었어요. 프로 모션 같은 기능이 새롭게 들어가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혁신이 없다는 혹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초기 6주간 판매량이 아이폰 12보다 무려 14% 정도 높았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아이폰 14이 나왔잖아요.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에서 가격이 올랐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가격이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실제로 아이폰 14과 13 일반 라인업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저렴한 아이폰 13 일반 라인업을 사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는 말도 있었죠. 저희도 아이폰 13 시리즈를 추천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 제품의 성능이나 카메라, 디자인 이런 것들을 다 보더라도 이번에 나온 아이폰 14과 크게 떨어지는 부분이 없다고 할 수 있어요. 그만큼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랑을 받은 아이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대망의 1위는 바로 아이폰 6 시리즈입니다. 아이폰 6는 2014년 9월 9일에 공개되었는데요. 아이폰 6는 다들 한 번쯤은 써보신 분들이 있을 정도로 아이폰 하면 딱 떠오르는 아주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그 인기가 엄청났었는데요. 무려 약 2억 2240만 대가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기록이죠. 출시된 지 8년이 넘어가는 모델인데도 아직까지 이 기록이 깨지지 않고 있어요. 출시 첫날 바로 400만 대가 팔렸고요. 출시 4일 만에 무려 1000만 대가 판매가 되면서 계속해서 판매 기록을 경신해 나갔습니다. 아이폰 6는 스티브 잡스가 떠난 뒤 지금의 애플 CEO인 팀 쿡이 기획한 첫 번째 제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기존의 작은 사이즈를 벗어나서 4.7인치와 5.5인치 플러스 모델이 처음으로 나온 시리즈였습니다. 특히 이 5.5인치 사이즈의 플러스 모델이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었는데요. 이 판매 물량의 60%가 무려 플러스 모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배송 같은 것도 플러스 모델을 주문하려면 거의 3주에서 4주 정도 기다려야 됐다고 해요. 팀쿡의 이 화면 크기를 키우는 전략이 굉장히 잘 먹힌 거죠. 국내에서는 2014년 10월 31일 날 공식 출시가 되었는데요. 이때 SKT에서는 2분 만에 1만 대 초기 물량 소진, KT에서는 30분 만에 5만 대 예약 마감, LG U+에서는 20분 만에 2만 대가 예약 마감이 되면서 정말 역대급 인기를 보여줬습니다. 그 당시에 국내 아이폰의 점유율이 5% 정도에 불과했는데 대부분의 판매점에서 재고 부족은 물론 특히 64GB 모델 같은 경우는 품귀 현상까지 있었다고 하니까 그 인기가 정말 대단했던 거죠. 이때 우리나라에서 막 단통법이 시행되고 있던 시점이었는데 아이폰 6 보조금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일명 아6 대란이라고 하죠. 아이폰 6 판매를 시작한 지 하루 만에 일부 판매점에서는 최대 70만원 가까이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일어난 일인데요. 이런 매장들에서는 100m 이상씩 줄도 섰다고 해요. 제값 주고 샀던 사람들이 소위 호갱이 됐던 그런 일이었는데 공시 지원금만 받고 개통하신 분들의 반발이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연일 이 판매 기록을 갱신하고 있었는데 이 와중에 아이폰 6가 최대의 복병을 만나게 돼요. 바로 밴드게이트입니다. 일부 사용자들은 아이폰 6의 알루미늄 케이스에 힘을 주면 쉽게 휘어진다는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같은 문제를 겪는 사용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논란이 커지자 여러 유명 유튜버들도 이 밴딩 테스트를 직접 하기도 했고요. 영국 BBC에서도 직접 테스트를 한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애플도 입장을 내긴 했는데요. 구부러지는 건 극히 드문 일이고 일상생활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어서 일명 업데이트 게이트라고 하죠. 이것까지도 터졌습니다. iOS 8의 업데이트 버전에서 버그가 발생하면서 배포 1시간 만에 업데이트를 중단한 사태였는데 계속되는 논란들 때문에 승승장구하던 아이폰 판매량과는 달리 애플의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아이폰 6 시리즈는 여러가지 크고 작은 이슈들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전보다 얇아진 디자인과 크고 넓어진 화면과 같은 장점으로 역대 아이폰 중 가장 많이 팔린 아이폰이 되었고요. 2위인 아이폰 12가 아이폰 6의 기록을 깰 거라는 전망도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이 기록이 깨지지 않고 있네요. 오늘은 이렇게 역대 가장 많이 팔린 아이폰 베스트 5를 살펴봤고요. 최근에도 아이폰의 인기는 워낙 많지만 과연 이 아이폰 6의 기록을 깰 만한 아이폰이 나올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판매량이 워낙 어마어마하니까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에게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별남이었습니다. 바이.